CH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입니다. 얼마 전에 제 작은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 참석차 한국을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요즘 매장지가 그리 많지 않아서인지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 작은아버지께서도 경기도 양주의 한 납골당에 모셨는데요. 작은 도자기 안에 모셔진 많은 주검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우리도 생을 마감해야 할 때가 있는데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남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에는 장례 플래너이신 조마리아 씨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 네, 작은아버지 네, 돌아가셔서 들었습니다. 급하게 한국을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 납골당이 워낙 잘 맞습니다. 돼 네, 있더군요. 그 네, 양주에 새로 지어진 납골당인데 네, 네, 너무 아주 시설이 잘 돼 네,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많은 그 참 예쁘게 꾸며져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곳에 모셔진 많은 사람들 불과 뭐 열 몇 살밖에 안 된 그런 그렇죠. 아주 네, 어린 사람들로부터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까지 이렇게 모셔진 것들을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을 제가 했어요. 누구나 다 언젠가는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언젠간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을 좀 잘 준비를 하면 네. 그래도 남아있는 가족들의 슬픔을 조금 더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문득 하면서 제가 우리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님을 잠깐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네. 여기도 이렇게 이 화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네, 많이 계십니다. 네, 음. 예전에는 이제 50%였다면 거의 한 70% 정도 더 많아요? 화장을 그 오. 주마다 조금씩 어. 다른데요. 저는 이제 여태껏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매장을 더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한국 분들이 이곳에서 이제 매장을 더 선호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또 갑자기 이런 준비를 못 하실 경우에는 가격 면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화장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화장이 됐건 매장이 됐건 우리가 미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하는 거, 내가 먼 훗날 나의 장래에 관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또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남아있는 그 자녀들, 배우자들 또 이런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준비를 안 해놓으시고선 나는 장례식도 필요 없고 또 화장을 해서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또 그냥 대책 없이 정말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장례식의 정의, 음. 장례식이란 왜 필요한가, 음. 장례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음.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장례식이란 이제 한마디로 그 굿바이 인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네. 인사죠. 네. 우리가 여태껏 그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 관계 이런 분들하고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화장을 하시든 장지에 이렇게 모시고 가시든 우리가 마지막 굿바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장례식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는 장례식 필요 없어.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굿바이 인사도 필요 없어.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음.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일을 오래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돈 없어서 요즘 같으면 죽지도 못하겠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네. 또 장례식이 결국은 필요 없는가? 이제 필요 없겠지. 사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서 그 많은 분들의 그 경험에 의하면 돈을 너무 과대한 그런 음. 경비를 지출을 했다든가 또 아니면 장례식 때 어떤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나쁜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역시도 이제 막 비가 엄청 쏟아지는 그 천둥 번개 속에 장례식을 하면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나는 내가 죽을 때 우리 애들한테 절대로 이렇게 비 속에서 장례식을 하게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래서 나는 장례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장례식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런 고통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또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장례식 플랜에 대한 이런 준비 계획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은 돌아가셨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죽었을 때 그 많은 경비 묘지 하나에도 지금은 10,000불씩 되는데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냥 나는 시신기증 바디 도네이션 하겠다 네. 이런 어머님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한 번은 이제 실질적인 사례인데요. 그 부모님 어머니께서 이제 시신기증을 이제 결정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녀 입장으로서는 이제 부모님 어머님의 그 유언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서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는데요. 거의 한 2년 반 만에 그 유고를 다 화장을 해서 모시고 왔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괜히 그냥 오랜 시간 동안에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당신은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남겨주기 싫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장례 플랜, 장례식 이런 거를 다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다시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꼭 어떤 경제적인 이런 지출을 떠나서 그 이제 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이 뭐 셀러브레이션, 뭐 파티, 뭐 이렇게 조금 개념이 다르죠. 다르죠.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것 자체가 장례식이에요. 뭐 파티 이렇게 해도 그게 장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분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정말 장례식도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로 그냥 화장해서 이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인데 얼굴도 뵈야 되고 또 이제 어떤 그런 추억 굿바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래도 이제 어머님이 생전에 이제 그 좋아하셨던 음악 좀 들어주면서 뭐 장례식에 찬송가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인과 함께했던 그 어떤 아름다운 그 일생의 메모리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진들 이제 뭐 한 30장 정도 이렇게 해서 비디오도 이제 만들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다들 누구나 다 손쉽게 그런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사진 넘기면서 이제 이런 추억들을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친구들 다 모여서 그분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기념하면서 또 이제 그게 간단하게 끝나면 이제 식사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서 이제 이런 준비를 통해서 과연 내가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시는 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물론이죠. 예.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그런 어떤 그런 마지막 굿바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런 장례식 플랜 정도는 우리가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물론 경제적으로 돈이 있는 분들도 많죠. 또 네. 성공하셔서 뭐 몇만 불 돈도 아닌 분들이 많지만 반대로 정말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돈이 장례식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예요? 장례비가 얼마예요? 또 묘지가 얼마예요? 이런
이런 금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고충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에듀케이션이라 그럴까요? 네. 조금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정말 돈하고는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정말 월페어 타가지고 20불, 30불 못 내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후에 죽었을 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묘지 준비가 필요 없다. 또 왜 요즘에 뭐 화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나는 또 어떤 그런 절차를 스킵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미리 마지막 자녀들과의 그런 굿바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조금 상세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 메모리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분들은 이제 마리아 씨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러는데 이제 그런 조그만 작은 피스들을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장례식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고 또 돈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멀리 이렇게 회피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이 다음에 죽었을 때 나는 이러한 그 장례식을 하고 싶다. 또 그런 장례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충분히 굿바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꼭 돌아가신 분만의 그런 의견이 아니라 또 나머지 가족들을 배려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죠. 도움이. 이 방송을 지금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네네. 계실 수 있어요. 그럼요. 결국은 장례를 준비한다라는 거, 또 우리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라고 이렇게 보통 네, 소개를 네, 하지 네, 않습니까? 네. 장례를 어떻게 준비한다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보험이죠. 장례 보험.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이제 플랜 이 미국 그 풍습이라든가 이렇게 법적인 그 스타일이 참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례보험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죽으면 화장할 거야 그러면은 화장을 하는 모든 장례식 절차가 물론 이제 장의사마다 조금씩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A라는 장의사는 8,000불, 또 B라는 장의사는 화장하는 건데도 10,000불, 또 C라는 장의사는 3,500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그 3,500불 10,000불 속에는 화장을 하더라도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종이 박스에다 놓고 장례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화장하는 뭐 렌탈관도 쓰실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그런 거를 정해서 장례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자 생각해 보세요. 장의사 비즈니스라는 게 일단 사람이 돌아가시면 일시불로 다 내셔야 되죠. 그렇죠. 장례 전에. 네. 네. 장례 전에요. 그것도 전에. 장례 전에 일시불로 다 네. 내셔야 되는데 네. 미리 지금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또 나이가 젊을 때 예를 들면은 50세 되신 분이 먼 훗날 나의 그 장례식을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대면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100세까지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50대 되신 분이 장례비를 예를 들어서 5,000불에 하신다고 그래봐요. 화장하는 장례 비용을 5,000불을 내시고 그거를 플랜을 가입을 하시면 제일 긴 게 10년까지만 내면 그만 내세요. 그러면 부부가 해도 한 100불, 110불 요 정도밖에 안 내세요. 월 페이가.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한 40년 있으면 이분이 90살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40년 후에는 화장하는 장례보험도 5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가격은 뭐 그렇죠. 비교할 수도 없죠. 해마다 올라가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50년, 40년 있다 돌아가시면 사실 장의사에서 손해예요. 손해죠. 50년 후에 이 관만 해도 그렇죠. 몇만 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해인데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제 가입을 못 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전에 이 장례보험 다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저에게도 2,795불에 관까지 다 들어 있었어요. 초창기 때 하실 때. 초창기 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나는 아직도 안 죽을 건데 왜 벌써 지금 할까? 젊은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장으로 보험을 해도 10년? 네. 뭐 그 정도? 10년까지만 내면 10년까지만. 그게 제일 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년 뒤, 30년 뒤에 뭐 내가 네. 혹은 뭐 락 시켜 놓는 거죠. 그게 네. 다 적용이 되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0년 전에 묘지가 한 200불, 400불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어이구. 20년 전에도 한 1,000불이면 샀었어요. 야. 저도 묘지 700불에 샀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700불, 1,000불 했던 묘지가 지금 얼마예요? 2만 불 되는 데도 있고요. 와. 16,000불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최소한 뭐 8,000불, 10,000불 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올랐네요. 600불 했던 게. 예.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장례 비용도 예전에 20년 전에 내가 2,000불에 준비를 하셨다면은 다 그걸로 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해결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700불 네. 말씀하셨는데 내가 일찌감치 구입을 700불에 해놨어도 네. 해놨는데 뭐 한참 뒤에 언젠가는 내가 네, 세상을 네. 떠날 때 그때 시세로 몇만 불이 되더라도 상관없죠. 나는 내가 700불에 했던 그 가격으로 네.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왜 안 장례 할까? 플랜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내가 이 다음에 지금 안 죽고 30년 있다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거를 하려면 저희 자녀들이 한 3만 불 내셔야 되죠. 장례 비용만. 비용만. 네. 이 묘지는 또 따로 하고요. 있고. 네네. 와.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조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픈을 시켜서 이런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창피하지 않은 부모님이 되는 거죠. 근데 외국 분들은 정말 이런 준비를 해놓지 변화돼 있어요? 않으면 네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그 어떤 shame 부끄러움. 네 shame and failure 이렇게 어허. 이야기를 해요. 이런 네. 준비를 안 해놓으면. 예. 그래서 저희 한인 분들도 이제 요즘에 와서 많이 마음이 열려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이런 장례 플랜까지 또 묘지 구입까지 자연스럽게 많이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보다야 이제 물론 뭐 갈수록 많이 이제 홍보도 되고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네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아시고 가입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여전히 아직 그 미국 사람들보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혹은 이거 자체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제 계속해서 이민 오는 분들이 그쵸. 새롭게 오는 네. 분들이 사실 한국에서 이런 게 뭐 제대로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아무튼 모르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 알아도 왠지 좀 기분이 이런 걸 미리 들어놓는다는 게 좀 기분이 좀 이상한 기분 때문에 그러니까 안 이상하다는 하는 분들도 많이 것보다 계시고 이상하다는 것보다는요. 네. 죽음에 대해서 아예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이걸 나만 영원히 네. 살아. 나는 안 죽어.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네. 죽어.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장례식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를 한번 좀 짚어봤고요. 보험 얘기 살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장례식의 실질적인 부분들, 경비라든가 또 매장 경비, 또 화장했을 때의 경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조마리아 장례 플래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CHTV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대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